하나의 전형적인 파형을 확대해서 보면 다음 그림처럼 보여집니다. 크게 3개의 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작은 파를 P파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으로 진폭이 아주 큰 파가 있는데요. 이것은 P파에 비해서 크기도 크지만 더 복잡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QRS 3개의 파로 이루어진 복합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파를 T파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PQRS T파가 완성이 되고 심장이 한번 박동할 때 하나의 PQRS T파가 측정이 됩니다. 이 PQRS T파의 형상이 심장의 정기적 특성 정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전도의 진폭보다는 그 시간 간격 또는 세그먼트 정보가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P파의 시작 전부터 끝점까지의 너비를 말하는 P파 너비, 그리고 P파의 시작 전부터 R 피크 사이의 간격인 PR 간격, 그리고 P파 종료 시점부터 Q파 시작점까지의 PQ 세그먼트, 그리고 S파에서 T파 시작점까지의 ST 세그먼트, 또는 Q파에서 T파 종료 시점까지의 간격인 QT 간격, 그리고 QRS 너비, 이러한 시간 간격 또는 세그먼트에 대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심전도 상에서의 정보를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심장 부정맥과 심부전 등의 질환을 판단을 하고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심장의 전기전도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심장에서 탈분극의 시작은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에서처럼 상행대정맥과 우심방 사이에 있는 동방결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심장에는 자발적으로 탈분극을 하는 세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동방결절에 있는 세포가 가장 빈번하게 탈분극을 하기 때문에 동방결절이 바로 심장의 흥분파를 트리거링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결절을 심장의 박동을 조율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페이스메이커 또는 심박조율기라고 부릅니다. 동방결절에서 흥분파가 시작해서 심방 전역으로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림에서처럼 4개의 전도 번들을 통해서 빠르게 전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방실결절로부터 흥분파가 모이게 되고, 여기서 심실로 향하는 퍼킨즈의 섬유라고 하는 번들을 통해서 또 빠르게 심실을 향해서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림에서 보다시피 퍼킨즈의 섬유는 좌심실로 가는 번들과 우심실로 가는 번들로 나누어져 있어서 양심실로 빠르게 전도가 됩니다. 퍼킨즈 섬유 말단에서 심근 조직으로 흥분파가 전도가 되어서 일제히 심실 전역이 탈분극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도 시스템을 통해서 다음 그림과 같이 심장은 동방결절이 있는 우심방에서 시작해서 좌심방으로 퍼지고, 그리고 방실결절과 퍼킨즈 섬유를 통해서 심실 조직으로 탈분극파가 전파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심방의 탈분극부터 심실의 재분극까지 600ms 이내에서 완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심전도 파가 생성되는 원리를 학습하기 위해서 심근 조직에서 탈분극파가 전파되면서 공간적으로 막전이가 어떻게 분포되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림처럼 사각형 모양의 심근 조직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사각형 영역 내에 있는 작은 원형 실린더의 모양이 하나의 심근세포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실린더 내부의 색깔은 세포 외부에 대한 세포 내부의 전위를 의미하고, 붉은색이 양의 전위를 의미하고 파란색이 음의 전위를 뜻합니다. 우측 부분에 파란색의 세포는 탈분극이 아직 되지 않은 분극된 상태, 즉 휴지기에 있는 세포를 의미합니다. 그 왼쪽 옆에 양의 이온이 안으로 들어오는 분홍색 빛을 띤 세포는 막 탈분극이 시작된 세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있는 빨간색 세포들은 탈분극 상태에 있는 세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좌측에 양이온이 나가는 부분, 즉 분홍색을 띤 세포들은 재분극이 시작된 세포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파란색 세포는 이미 분극이 완료되어 다시 휴지기 상태에 있는 세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근 조직에서 분극과 탈분극의 분포, 즉 막전이의 분포를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아래 그래프처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탈분극을 시작한 위치와 재분극이 시작된 위치 사이의 거리를 이 흥분파의 파장이라고 하고, 이 파장은 활동 전이 기간과 전도 속도의 곱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세포를 모사하는 원형 실린더 바깥 부분은 세포 외액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포가 분극 상태일 때 그 세포의 주위는 붉은색, 즉 높은 전위를 보이고, 세포가 탈분극, 즉 높은 전위일 때는 그 주위는 파란색, 즉 낮은 전위를 가지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전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체표면에 점극을 부착을 하게 되는데, 그 점극은 세포 외액에서의 전위 신호를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각형 모양의 조직에 점극을 부착해서 신호를 측정을 한다면 오른쪽으로부터 왼쪽까지 전위 그래프는 아래 그래프와 반대로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흥분파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도되는 조직의 좌우 양단에 점극을 부착을 해서 전위차, 즉 전압을 측정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좌측에는 마이너스 점극을, 그리고 우측에는 플러스 점극을 부착을 하여 두 전위의 차이를 시간에 따라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그림 A는 왼쪽부터 탈분극이 트리거링 되어서 오른쪽으로 전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좌측의 세포 조직 부분이 붉은색이고 세포 외액이 파란색이 되고, 오른쪽은 그 반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측에 있는 플러스 점극에서는 세포 외액의 전위차가 양수이고, 좌측의 마이너스 점극에서는 세포 외액의 전위차가 음수가 됩니다. 따라서 양수에서 음수를 빼게 되면 양수가 되죠. 따라서 이때의 전위차는 양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위로 올라가는 신호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 B 상황에서는 왼쪽의 탈분극파가 더 진행해서 오른쪽 조직까지 모두 탈분극화 시킨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플러스 점극과 마이너스 점극에서 모두 음수 전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크기가 같다는 가정하에서 음수에서 음수를 빼면 전위차가 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전도 신호는 0으로 다시 떨어져서 0에서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 그림 C에서는 전체 조직의 탈분극 기간이 끝나고 왼쪽에서부터 재분극이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우측 플러스 점극은 음수의 전위를 가지게 되고,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점극에서는 양수의 전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음수 빼기 양수가 되기 때문에 전위차는 다시 음수가 됩니다. 따라서 그림 C 단계에서는 0으로 유지되던 신호가 아래 방향으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왼쪽에서 시작된 재분극파가 더 진행해서 오른쪽 조직까지 모두 재분극화 시킨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플러스 점극과 마이너스 점극에서 모두 양수의 전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크기가 같다라는 가정하에서 양수에서 양수를 빼면 전위차가 0이 되고, 그래서 그림 D 단계에서는 다시 신호가 0으로 떨어지고 0에서 유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 흥분파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되고 이어서 재분극파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세포 외액에서 측정되는 전압을 가상적으로 그려보았습니다. 만약에 흥분파의 진행 방향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간다면 측정되는 전압의 파형이 그 반대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 배웠던 흥분파의 진행 방향에 따른 양쪽 끝에서의 전위차 파형의 개념을 이용해서 실제 심장에서
흥분파의 진행과 그에 따른 심전도 파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방결절로부터 시작해서 심방 조직을 통해서 탈분극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림에 있는 심장이 우측 아래 방향으로 비스듬히 놓여 있고 탈분극이 진행되는 방향 또한 왼쪽 아래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장은 환자를 마주 보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려진 그림이기 때문에 좌우가 반대로 표현이 되니 참고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림에서 볼 때는 심장이 우측 아래로 기울어져 있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좌측 아래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는 환자 입장에서 방향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설명으로 돌아와서 심방 탈분극 전도의 주된 방향은 벡터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된 벡터 방향을 세 개의 양극 유도 벡터에 정사형을 내리면 모두 같은 방향으로 매핑이 됩니다. 따라서 모두 신호가 위로 올라가게 되고 정사형의 크기가 가장 큰 리드 2에서 가장 높은 진폭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심방 전체가 탈분극이 되고 잠시 전도가 멈추면 심전도 신호는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0에서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신호가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옴으로써 만들어지는 파를 P파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 P파는 심방의 탈분극을 의미하고 P파의 너비는 심방이 탈분극을 시작을 해서 완료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파 너비라는 정보로부터 심방 조직의 크기나 또는 심방 조직의 전기 전도성 등과 같은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실 중격이 탈분극이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퍼킨지 섬유를 따라서 전도가 되면서 심실 중격 조직에 흥분파가 전도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주된 전도 방향의 벡터가 거의 좌측으로 치우쳐지게 되는데 삼각형 양극 유도 벡터에 정사형을 내리면 리드 1 그리고 리드 2에서는 반대 방향이 되고 리드 3에서는 같은 방향이 됩니다. 따라서 리드 1과 2에서 신호가 음수로 따라서 내려가게 되고 리드 3에서만 양수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퍼킨지 섬유를 통해서 빠르게 전도되어 심실 조직으로 본격적으로 전도되기 시작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주된 전도 방향 벡터가 심실이 놓여 있는 방향인 왼쪽 아랫 방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리드 1, 2, 3 방향으로 정사형을 내리게 되면 모두 같은 방향이 되고 모두 위로 신호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에도 정사형이 가장 큰 값은 리드 2에서 나오기 때문에 리드 2에서 가장 큰 진폭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실의 50% 정도가 반이 탈분극 되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주된 전도 방향 벡터가 왼쪽으로 더 많이 치우쳐지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리드 1과 리드 2와는 같은 방향이지만 리드 3와는 반대 방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리드 1과 2에서는 신호가 양수값으로 위로 올라가게 되고 리드 3에서는 음수값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리드 1과 2에서 리드 3에서보다 정사형의 절대값이 현저히 크기 때문에 진폭도 리드 1과 2에서 더 크게 나옵니다. 이때쯤에 심방이 재분극을 또 완료하게 되는데 심방 재분극에 의한 신호는 심실의 탈분극에 의한 신호에 묻혀서 신호로서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방의 부피나 질량은 심실에 비해서 매우 작아서 그 전기 신호 또한 작습니다. 따라서 심실의 탈분극 신호에 비해서 심방의 재분극 신호가 매우 작기 때문에 동시에 발생했을 때는 심방의 재분극 신호를 찾기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심실은 완전히 탈분극이 됐고 좌심실의 일부만이 아직 탈분극이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좌심실의 근육 조직이 우심실에 비해서 더 크기 때문에
좌심실 탈분극에 시간이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주된 방향 벡터가 왼쪽 방향으로 가리키게 됩니다. 따라서 삼각형 양극 유도 벡터에 정사형을 내렸을 때 리드 1과 2와는 같은 방향이고 리드 3와는 반대 방향이 됩니다. 또한 심실의 반이 탈분극이 된 상태보다 리드 1과 2 방향으로의 정사형의 크기가 더 작기 때문에 심전도 파형의 진폭이 더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실 전체가 탈분극이 됐을 때의 상태입니다. 이때는 더 이상의 탈분극이 진행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전도 신호는 모든 유도 리드에서 0으로 떨어지고 그렇게 유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파가 완성이 되는데 이것을 QRS 복합체라고 부릅니다. 이 QRS 복합체는 심실의 탈분극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P파 너비와 마찬가지로 QRS 복합체의 너비는 심실이 탈분극을 시작을 해서 완료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으로부터 심실의 크기나 심실 조직의 전기 전도성을 가늠하는 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실의 탈분극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한동안 변함이 없다가 심실의 재분극이 시작이 됩니다. 심실이 재분극될 때 심실벽을 구성하는 세포가 균질하다면 탈분극이 먼저 된 조직에서 먼저 재분극이 발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심실의 내벽과 외벽을 구성하는 세포들의 특성이 다릅니다. 심실 외벽을 구성하는 세포들의 활동 전이 기간이 내벽이나 또는 중벽을 구성하는 세포의 활동 전이 기간보다 더 짧기 때문에 심실 외벽에서 먼저 재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림에서처럼 주된 방향 벡터는 좌측 아래로 향하게 됩니다. 따라서 삼각 양극 유도 리드에서의 신호가 모두 양수의 값을 가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진행되다가 심실 전체가 재분극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0으로 떨어져서 0의 값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파인 T파가 완성이 됩니다. T파는 심실의 재분극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T파의 너비는 심실이 재분극을 시작을 해서 완료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심방의 탈분극 그리고 심실의 탈분극 마지막으로 심실의 재분극을 반영하는 심전도의 형상 PQRS-T파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이 심전도 파의 형상을 통해서 심장의 전도 시스템이나 또는 조직의 특성을, 정기적 특성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 P파 그리고 QRS 복합체 그리고 T파의 너비가 가지는 의미를 알아봤는데요. 그 외에도 QT 간격은 심실이 탈분극을 해서 재분극을 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ST 세그먼트는 심실이 탈분극을 마치고 재분극을 시작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PQ 간격은 심방의 탈분극 시점부터 심실의 탈분극을 시작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파의 너비나 간격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심장의 전도 시스템의 구조 그리고 조직의 전기 전도성 등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부정맥이나 심부전 증상을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먼저 심전도의 정의와 발생 원리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고 12리드 심전도에는 양극 유도 심전도로 리드 1, 2, 3와 단극 증강 유도로 AVR, AVL, AVF 그리고 흉부 단극 유도로 V1에서부터 V6까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전도의 전형적인 형상인 PQRST 웨이브에서 각각의 웨이브가 심장에서 어떠한 상태를 반영하는지에 대한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P파는 심방의 탈분극 정보를 가지고 있고 QRS 복합체는 심실의 탈분극 그리고 T파는 심실의 재분극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학습을 하였습니다.
자, 이것으로 심전도를 주제로 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